안녕하세요. 스포츠 모터사이클 코리아 기술지원팀장 진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팀장님이 지금 나오셨는데 그 KTM 지금 시승 행사 왔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번에 신형 모델이잖아요. 1390이. 네, 맞습니다. 네, 전 모델 1290이랑 1390이랑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은 지금 저희가 듀크가 30주년 모델로 해서 풀체인지된 모델이시고요. 지금 이제 1290이랑 1390의 이제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보는 부분들은 이 엔진에 대한 변화인데요. 일단 엔진에 대한 변화로서 봤었을 때는 크랭크 케이스를 기반으로 케이스 블록에 있는 부분들까지는 1290과 동일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지만 실린더 헤드 위서부터는 1390 모델들은 가변 밸브가 들어있어서 밸브 시프터라고 하는 이제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캠과 로우캠으로 해서 저속 영역대와 고속 영역대에 대한 출력을 풍부하게 낼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되었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 계신 오렌지 컬러는 듀크 시리즈 이제 1세대 모델의 오렌지 컬러를 그대로 연상시켜서 가지고 온 스페셜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보여지시는 형상에 대해서는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패밀리룩 디자인을 함께 가져가고 있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경량화 같은 경우들을 같이 이제 변화시켜서 700g 정도의 중량이 가벼워진 지금 헤드라이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팀장님 혹시 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방론이 좀 어두워가지고 네. 첫 번째로 라이트 밝기를 먼저 보거든요. 네네. 근데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프로젝션 타입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거는 프로젝션 타입, 네. 이번 모델로 이제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뀌면서 혹시 광량이나 이런 게 더 좋아졌을까요? 사실 광량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해보진 않아서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튜버나 이런 게 좀 많이 바뀐 점들이 좀 있을까요? 전 모델과는? 일단은 서스펜션 관련된 경우에서 프론트 서스펜션이 이제 SAT 서스펜션으로 해서 많이 바뀌게 되었고요.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모델은 듀크 R 이보 모델이시고, 듀크 R 이보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 컴프레션과 리바운드의 독립적인 댐핑을 조절하는 방식이 아닌 지금 한쪽 포크에서 마그네틱으로 밸브를 열었다 닫아줬다 하는 타입으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들에 대한 부가적인 기능들은 조금 더 시운전과 여러 가지들의 경험을 통해서 자세한 정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능 설명인데, 제 생각에서는 이런 차량의 어떤 리뷰적인 부분들은 사실상 전 세대 모델과 여러 가지들에 대한 본사에서 기능 분석이 덜 끝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 애매모호하고, 30주년 모델이 어떤 식으로 나와서 390, 990, 1390 모델들의 어떤 변화점이나 앞으로 SMK에서 KTM의 어떤 추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더 있을지, 그 다음에 뭐 사실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사실 1390 멋있고 990 멋있지만 저는 이제 매년마다 저의 1순위 KTM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2년도에는 390 어드벤처였고, 이제 23년도에는 890 듀크 R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24년 모델에서는 저는 390 듀크 모델로 이제 저의 첫 번째 KTM을 결정을 짓고 싶은데, 그치만 1390 같은 경우에서 변화점을 설명드리려고 하면은 되게 많은 게 뭐 엔진 브레이크 기능 들어가 있고, 윌리 각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도 세부적으로 단계를 나눌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지오메트리의 변화나 에어 클리너 박스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리어 서스펜션의 위치가 변화되면서 트고를 낮출 수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더 지금까지 KTM이 자기만의 고유의 색깔보다는 대중성 있는 바이크로서 여러 고객님들이 KTM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변화점에 대한 부분으로는 저는 KTM 390 듀크가 그 부분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KTM 1390 진짜 장점이랑 단점 한번 이제 타보셨으니까 네.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장점과 단점. 그냥 개인적인 진짜 이게 기술 팀장이 아닌 그냥 라이더로서의 장점과 단점. 일단 제가 느꼈었을 때의 장점으로는 지금 이보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서스펜션의 높낮이가 조절이 되어서 시트고에 대한 조절이 가능해요.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뭔가 다가오는 옵션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KTM을 타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시트고의 높이가 정말 접근성의 가장 큰 첫 번째 핵심 요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보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1390 모델의 매력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출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풍부한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흠을 잡을 필요가 없고, 사실 되게 많이 고민하시는 게 작은 CC에서 큰 CC에 넘어갔었을 때 그거의 배수만큼 출력이 세질 거를 고려해서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고
전자제어의 개입이 운전자가 느끼지 못하는 만큼 부드럽게 전자제어 개입을 해서 운전자가 마치 내가 내 바이크를 잘 탈 수 있도록 전자제어의 개입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게 전부 다 전체적인 장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단점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이제 모순된 이야기가 되실 수 있겠지만 지금 3세대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듀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프레임의 강성도 강화되었고 그만큼 차체에 대한 어떤 강성이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부드러운 바이크를 많이 타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하드 타입의 바이크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운전자들한테는 처음에는 거부 반응으로 다가오실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처음에 시트에 앉아서 운행을 하셨을 때에 대한 부분들이고 저도 물론 처음 탔었을 땐 부담스러운 바이크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운행을 하면 할수록 나와 하나가 되는 바이크, 그게 저는 1390 듀크 R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단점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단점 설명보다는 단점을 장점으로 설명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조금 이제 키가 이제 팀장님처럼 피지컬이 좋으신 분도 있고 이제 약간 키도 좀 작고 좀 왜소하신 분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1390을 딱 탔을 때 조금 괜찮을까요? 사실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오늘 저희가 양평 KTM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시승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 고객님들도 앉았었을 때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들 저희도 확인을 했고 지금 기존 모델들보다 시트고를 전자제어로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시트고에 대한 발착지성적인 부분에서 좀 더 편안함을 느끼셨었던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이 조절이 된다라는 느낌에서 100단계에 있었을 때는 높다라는 기존 KTM의 느낌이네. 근데 그게 0단계로 내려갔었을 때는 나 이 정도면은 나도 타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용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 부분의 요소들이 키 작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중량이 많이 나가지 않으셔서 서스펜션을 많이 못 누르시는 분들이나 전부 다 접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도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1390 이 모델이 그 윌리 컨트롤 제어 이거를 저는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 신기능 설명 한 번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신기능에 대해서 뭐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두 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이제 윌리 컨트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엔진 브레이크 제어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윌리 컨트롤 같은 경우에서는 트랙 모드에서 단계를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고 퍼포먼스랑 트랙 모드에서 단계별로 설정하실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베리 로우, 그 다음에 미디움, 그 다음에 뭐 하이, 베리 하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단 최대 각도는 22도로 나와 있고 22도를 어떻게 계산을 해봤었을 때 지면에서부터 앞바퀴 끝점이 55cm 정도 올라오는 정도까지가 윌리 컨트롤의 지금 제어 단계이시고요. 윌리 컨트롤이 작동되셨을 때는 올라갔다 떨어지시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유지가 되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윌리 컨트롤 온오프 되어 있는 타입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윌리 컨트롤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윌리를 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스로틀로 이렇게 윌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 55도 각도에서 앞으로 계속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는 맞습니다. 오, 좋네요. 좋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용기가 좀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영역까지 제가 직접 테스트해보지는 못했지만 저보다 좀 더 라이딩의 기술 테크니션이 좋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그 각도에서 유지돼서 진행된다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신기능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것도 혹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 수 있나요? 뭐 사실 그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서 이제 엔듀로 바이크를 같이 탔었을 때 이행정 모델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압력이 낮다라는 거를 실제로 운행했었을 때 이질감으로 느껴졌는데 또한도 익숙해지니까 어떤 기능적 장점으로 발휘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총 5가지 단계로 일단은 지금 엔진 브레이크를 2단계 더 강하게 1단계 강하게 그 다음에 기존의 스탠다드 엔진 브레이크를 덜 강하게 엔진 브레이크를 덜 강하게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더 강해지시면은 전기차에서 그 회생제동 들어가는 느낌처럼 엔진 브레이크가 크게 당겨지시고 그 다음에 2단계까지 낮추시면은 거의 이제 백토크가 사라져 있는 엔진 브레이크가 사라져 있는 느낌처럼
부드럽게 이제 바이크의 제동에 진출이 되시거든요. 그냥 앞으로 서지 않고서 엔진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스로틀을 감고 있다가 놓았었을 때 엔진 속도가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브레이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이 거의 안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용도를 자기 주행 스타일에 맞게끔 좀 더 다양화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일단 요 신기능 이 두 개가 제일 큰 거네 어떻게 보면 1490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아니요, 사실 진짜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 눈에 제일 크게 들어왔던 부분은 그 두 가지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이제 기능적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